두 손이 떨리고 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처형은 완벽해야만 하고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불명예를 뜻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비명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1605년 도쿠가와 막부 최고의 검객이었던 하야시의 이야기다. 10년의 수련, 흠잡을 데 없는 기술, 수천 시간의 연습으로 단련된 육체. 하지만 진짜 압박감이 덮쳐온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마음은 그를 배신하고 말았다. 사형수는 차분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군중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고 하야시는 검을 지켜든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내부에서 일어난 생각들이 그를 파괴하고 있었기에 그는 검을 내리칠 수 없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단번에 베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망설이는 걸 모두가 눈치채면 어쩌지? 그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적이 되어버렸다. 그날 늦은 오후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패배감에 휩싸인 하야시는 한 선승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승려로부터 도장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을 배우게 된다.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정신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발사될 수 없는 고장난 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다. 압박감이 당신의 정신적 내구력을 초과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심리가 먼저 무너진다면 완벽한 기술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는 타쿠안 소호라는 한 승려가 어떻게 사무라이들에게 그들의 육체만큼이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벼려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현대 신경과학이 이제야 증명해내고 있는 잔혹할 만큼 체계적인 정신훈련을 통해서 말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거대한 압박감이 밀려올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점이 될 것인가? 제1장 한계점 1605년 에도의 초여름 하야시는 예외적으로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았다. 28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3명의 검술 달인들 밑에서 수학했다. 그의 검의 형은 교과서처럼 완벽했다. 그의 검격은 최소한의 힘만으로도 대나무를 깔끔하게 갈라놓았다. 그의 지구력은 지치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대련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도쿠가와 막부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 막부는 절대적인 기술적 정밀함을 갖춘 사무라이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직책인 공식 처형인으로 그를 임명했다. 처형에는 완벽함이 요구되었다. 단 한 번의 깔끔한 배기, 망설임은 없어야 하며 2번 내리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형수에게도 죽음의 존엄성이 주어져야 했다. 처형인의 명성은 그 흠잡을 데 없는 기술에 달려 있었다. 하야시는 지푸라기 인형, 묶은 대나무, 그리고 사람을 벨 때의 저항감을 모방하기 위해 물에 적셔 둥글게만 다다미 매트 위에서 수천 번이나 그 동작을 연습했다. 그의 몸은 정확한 각도, 정밀한 힘, 완벽한 마무리 동작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습용 인형에는 눈이 없다. 인형은 당신 앞에서 숨을 쉬며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심사하듯 지켜보지도 않는다. 처형은 동틀 무렵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하급 관리의 사형이었다. 방식은 검에 의한 참수였다. 하야시는 일찍 도착하여 완벽하게 관리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검을 점검했다. 늘 그렇듯 흠잡을 데 없는 준비 운동을 마쳤고 흔들림 없이 통제된 호흡으로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사형수가 끌려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그 남자는 충격적일 정도로 침착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떨림도 없었다. 오직 현실을 받아들인 고요함만이 있었다. 그는 하야시를 똑바로 쳐다보며 처형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관료들, 증인들, 그리고 하야시가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처형을 해내는지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다른 사무라이들로 군중이 형성되었다. 하야시는 검을 들어 올려 올바른 자세를 취했다. 그의 팔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다. 그의 몸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이건 완벽해야만 해. 만약 손이 미끄러지면 어쩌지? 각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쩌지?
내가 실수해서 저 남자가 고통받게 되면 어쩌지? 내가 망설이는 걸 모두가 보면 어쩌지? 생각들은 점점 더 빠르게 밀려왔다. 내 손의 감각이 평소랑 달라. 손이 떨리고 있나? 떨지 마. 떨면 안 돼. 절대 떨지 마. 저 남자는 너무 침착해. 왜 저렇게 침착한 거지? 검을 든 건 나인데 오히려 내가 겁에 질려 있어. 지금 모두가 나를 평가하고 있어. 그들의 시선이 느껴져. 시선을 의식하지 마. 집중해. 집중하라고. 그의 검은 들어 올려진 채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0초, 20초. 군중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어. 내가 망설이는 걸 보고 있어. 이건 엄청난 수치야. 당장 치라고. 하지만 그가 스스로에게 명령하면 할수록 그의 몸은 더욱 말을 듣지 않았다. 연습할 때는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던 그의 완벽한 기술이 이제는 아득히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그의 몸은 익숙한 명령을 들을 수조차 없었다. 마침내 한 고위 관료가 앞으로 나섰다. 하야시 공, 무슨 문제라도 있소? 그 말은 얼어붙은 그를 꿰뚫었다. 수치심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처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패배감 속에서 검을 내렸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다른 사무라이가 불려나갔다. 처형은 하야시가 수천 번 연습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단 한 번의 깔끔한 배기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하야시는 군중의 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수치심의 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제2장 승려의 질문. 3일 후 하야시는 자신의 처소에서 거의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었다. 에도의 사무라이 사회에는 이미 그 얼어붙은 처형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전갈이 도착했다. 타쿠안 소호 스님이 다이토쿠지 사원으로 당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야시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타쿠아는 막부의 검술 사범인 야규 무네노리의 스승이자 대다수의 무사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무사라는 존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선불교의 대사였다. 타쿠안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다이토쿠지 사원은 소박했다. 꾸밈없는 정원, 최소한의 장식, 불필요한 것이라곤 없는 선의 미학 그 자체였다. 타쿠아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52살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치열한 명상으로 단련된 탓에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하야시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형식도 인사치레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타쿠안이 말했다. 하야시는 설명했다. 처형의 순간 얼어붙었던 몸 그리고 자신을 파괴했던 그 생각들에 대해서. 그의 말이 끝났을 때 타쿠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너의 육체는 준비되어 있었다. 너의 기술도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지. 그래서 마음이 너를 배신한 것이다. 하야시는 수치심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를 아느냐? 타쿠안이 물었다.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틀렸다. 타쿠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을 갈랐다. 네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네가 단 한 번도 너의 마음을 훈련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너는 완벽하게 배기 위해 육체를 단련하는데 10년을 썼다. 그렇다면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는 데는 도대체 몇 시간을 썼느냐? 하야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무라이는 검술을 위해 수천 시간을 훈련한다. 하지만 검을 통제하는 바로 그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채, 훈련받지 않은 채 그저 반응하는 상태로 방치해둔다. 그러다 압박감이 닥쳐오면 훈련받지 않은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그러고는 왜 자신의 기술이 실패했는지 의아해하지. 타쿠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의 기술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더 최악인지 아느냐? 너는 너의 마음이 실패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마음 역시 육체와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대답해 보아라. 너는 매일 검을 수련하느냐? 예, 스승님. 그렇다면 매일 마음을 수련하느냐? 침묵.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진짜 압박감이 닥쳐왔을 때, 너의 마음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을 때, 훈련받지 않은 육체에 갑자기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면 근육이 찢어지듯 너의 마음도 똑같이 부서져 내린 것이다. 타쿠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너는 이곳에서 수련할 것이다. 검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다. 나는 도장에서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네게 가르칠 것이다. 정신을 벼려내는 훈련. 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배울 것이고 마음이 없는 상태인 무심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처형의 임무로 돌아갈 때 너의 마음은 너의 기술만큼이나 통제되어 있을 것이다. 하야시는 깊이 절을 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네가 지금껏 견뎌온 그 어떤 육체적 단련보다도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훈련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진정으로 마음이 벼려지는 순간이다. 제3장 정신의 대장간 1주차 좌선 앉아서 하는 명상. 타쿠아는 하야시를 그저 앉혀두었다. 다리를 꼬고 등은 곧게 펴고 눈은 반쯤 감은 채 벽을 응시하라. 30분 동안 앉아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호흡을 관찰하라. 듣기에는 간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고문이었다. 5분 만에 하야시의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등이 쑤셨다. 하지만 더 최악인 것은 그의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처형날의 기억, 명예 회복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든 것에 대한 불안감.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스승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네게 생각을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생각들을 관찰하라고 했다. 생각들을 알아차려라.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맞서 싸우지도 마라. 그저 지켜보아라. 이것은 그 어떤 육체 훈련보다도 어려웠다. 생각과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생각에 더 큰 힘을 주었다.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더 가득 찼다. 하지만 타쿠안의 가르침은 명확했다. 그저 지켜보아라.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 구름을 붙잡을 수도 밀어낼 수도 없다. 그저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릴 뿐이다. 하루하루가 지났다. 30분이 1시간이 되었고 2시간이 되었다.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하야시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만들어낸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짧은 순간들을 경험했다. 2주차 죽음의 명상. 매일 아침 타쿠아는 지시했다. 너는 너의 죽음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명상할 것이다. 네가 오늘, 내일 혹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끔찍하게 들렸지만 타쿠아는 설명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의 뿌리다. 처형날, 너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실패, 불명예. 하지만 그것들이 왜 중요하지? 네가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갈 것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너는 미래를 두려워한다. 너는 삶과 평판에 집착하고 있다. 매일 아침 정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전사는 두려움을 잃는다. 네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면 압박감이 너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더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하가쿠레에는 무사의 길은 죽음에서 발견된다고 적혀 있다. 하야시도 이것을 읽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읽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랐다. 매일 아침 그는 앉아서 자신의 죽음을 생생하게 상상했다. 검이 자신의 몸을 꿰뚫는 감각, 호흡이 멈추는 것,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몸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해방감이 찾아왔다. 만약 자신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면 군중의 평가가 무슨 소용인가? 이미 죽은 자에게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3주차 공안 수행, 선형적 사고의 파괴. 타쿠아는 하야시에게 화두를 던졌다. 네 부모가 태어나기 전 너의 원래 얼굴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답이 더 깊은 곳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 질문을 품고 앉아 있어라. 며칠이 지났다. 하야시의 이성적인 마음은 마치
퍼즐을 풀듯 그 질문을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 좌절감 역시 핵심이었다. 공안은 지성으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각하는 마음의 지배력을 깨뜨려 더 깊은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는 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4주차와 5주차, 부동심 훈련. 부동심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타쿠아는 설명했다. 경직되거나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상태다. 폭풍우 속의 산처럼 폭풍은 휘몰아치지만 산은 중심을 잃지 않는다. 목표는 절대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움찔하지도 반응하지도 마라. 내면의 중심을 이동시키지 않은 채 방해 요소들이 너의 의식을 그저 통과하게 내버려 두어라. 처음에는 하야시도 모든 것에 움찔했다. 몸이 반사적으로 튀어올랐고 마음이 반응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무언가가 변했다. 여전히 소음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를 흔들지 못했다. 그는 그것들을 알아차렸다.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부동심이었다. 방해를 경험하면서도 방해받지 않는 마음. 6주차, 무심 훈련. 무심은 마음이 없는 상태다. 타쿠안이 말했다. 생각이 사라지고 행동만이 순수하게 남는 상태지. 너도 훈련 중에 생각 없이 기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의도적으로 그 상태에 진입하는 법을 훈련한 적이 없다. 연습용 검의 형을 완전한 현재의 몰입 속에서 수행해라. 움직임에 대한 어떤 생각도 분석도 없이 오직 순수한 실행만이 있어야 한다. 네가 검을 내리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진 것이다. 네가 너의 자세를 분석하고 있다면 너는 네 머릿속에 갇힌 것이다. 무심이란 검이 무언가를 베었을 때 너 자신이 베겠다고 결정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태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야시는 몇 시간 동안이나 검의 형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모든 동작을 중개했다. 자, 이제 검을 들어라. 체중을 이동해라. 이제 베어라. 하지만 이따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형이 스스로 전개되는 것 같았다. 그 순간들은 완전히 달랐다. 힘이 들지 않았다. 완벽했다. 그것이 바로 무심이다. 타쿠안이 확인시켜 주었다. 처형의 순간에 내게 필요한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베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는 것. 제4장, 전사의 심리학, 정신단련의 과학, 3개월 차. 타쿠아는 하야시를 포함해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 사무라이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다. 고대의 스승들이 수행을 통해 발견한 것을 현대의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명상의 신경과학. 너희가 매일 좌선을 할 때 너희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뇌의 구조를 다시 짓고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 집중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명상을 통해 더욱 밀도가 높아진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승려들의 뇌 구조는 측정 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두려움의 중심인 편도체는 수축하고 반응성이 낮아진다. 이것이 바로 숙련된 명상가들이 훈련받지 않은 마음이라면 무너져 내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너희의 생각하는 자아를 만들어내는 부분, 즉 너희 삶의 내레이션을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 이것이 무심의 신경학적 기초다. 생각하는 자아는 조용해지고 순수한 의식만이 남는다. 압박감의 심리학. 처형날 왜 얼어붙었느냐? 훈련받지 않은 너의 마음이 압박감을 위협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너는 얼어붙은 것이다. 하지만 매일의 수련을 통해 조건화된 단련된 마음은 압박감을 다르게 경험한다. 상황은 똑같다. 걸려있는 위험도 똑같다. 하지만 마음은 안정을 유지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조건화의 결과다. 운동선수, 외과의사, 전사, 그 밖의 압박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이들 중 정신을 훈련한 자가 육체만 훈련한 자보다 항상 뛰어난 성과를 낸다. 역사적 지혜. 미야모토 무사시는 2년 동안 동굴에 머물렀다. 검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한 것이다. 그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는 천하무적이 되었다.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고립 속에서 그의 마음이 강철처럼 벼려졌기 때문이다. 야규 문해놀이는 활인검이라는 검객을 위한 정신훈련 지침서를 썼다. 그는 대부분의 전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검은 부차적인 것이며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가쿠레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매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울증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타쿠아는 하야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내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기술은 완벽했다. 네가 실패한 이유는 너의 마음이 단 한 번도 진정한 압박감 속에서 시험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매일 그것을 시험하고 조건화하고 강철처럼 벼려내고 있다. 제5장 첫 번째 시험 4개월 차. 타쿠안이 선언했다. 너는 내일 있을 처형에 참석할 것이다. 처형인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너의 훈련이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두려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야시는 증인들 사이에 섰다. 다른 사무라이가 처형을 준비했다. 사형수, 군중, 그리고 이전에 그를 무너뜨렸던 모든 요소들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생각들이 떠올랐다. 저게 나라면 어쩌지? 내가 지금 저 일을 해야 한다면 어쩌지? 하지만 그 생각들은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그는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의 좌선 훈련은 생각들이란 단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죽음과 압박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부동심 훈련 덕분에 그 두려움은 그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처형은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야시는 몇 달 전 자신을 파괴했던 정신적 붕괴 없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끝난 후 타쿠안이 물었다. 어떠했느냐?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생각들도 떠올랐지만 그것들이 저를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좋다. 그것이 시작이다. 너의 마음은 이제 훈련되어 가고 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5개월 차. 통합. 하야시는 이제 모든 수련을 결합했다. 아침에는 20분간 죽음의 명상. 한낮에는 1시간의 좌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무심 상태로 검의형 수련. 저녁에는 30분간 부동심 훈련. 그의 마음은 몇 년 전 그의 육체가 그랬던 것처럼 단련되고 있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육체가 강해지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마음의 성장은 압박감의 순간이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무라이들과 대련했다. 그의 기술은 훈련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미묘한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상대가 거짓 공격을 하거나 압박을 가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지 않았다. 무심은 순수한 반응을 가능케 했다. 마음이 간섭하지 않아도 그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6개월 차. 준비 완료. 타쿠안이 하야시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너는 이제 처형인의 임무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내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기술은 언제나 충분했다. 내 마음이 이제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압박감이 밀려와도 너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가 6개월 동안 매일의 훈련을 통해 마음을 조건화했기 때문이다. 제가 또 얼어붙으면 어쩌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정신훈련이 너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를 회복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약 네가 얼어붙는다면 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예전처럼 수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야시는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어떤 검술 사범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할 것을 가르쳤을 뿐이다. 전사의 진짜 무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검은 그저 확장에 불과하다. 마음을 통제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 제6장 귀환. 1605년의 가을. 하야시는 공식 처형인으로 복직되었다. 막부 관료들도 타쿠안 밑에서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전해 들었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처형이 예정되었다.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군중, 증인들, 사형수, 하야시는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가장 먼저 20분 동안 죽음의 명상을 했다. 그 자신의 필멸성을 받아들였다. 결과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오직 결과가 아닌 자신의 노력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사형수가 끌려 나왔고 이전의 사형수와 같은 침착함으로 무릎을 꿇었다. 군중이 모여들었다. 익숙한 압박감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생각들이 밀려왔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 훈련이 소용없으면 어쩌지? 모두가 지난번 일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하야시의 6개월간의 훈련이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그 생각들을 알아차렸고 끌려가지 않았으며 마치 구름처럼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치솟았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었지만 부동심이 그를 지탱했다. 두려움은 그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느꼈고 인정했으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그는 검을 치켜들었다. 그의 몸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해지며 무심의 상태로 들어갔다. 어떤 생각도 없이 오직 순수한 행동만이 존재했다. 검격은 완벽했다. 단 한 번의 깔끔한 배기, 사형수의 고통은 즉시 끝이 났다. 정적이 흐른 뒤 인정의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교과서처럼 완벽한 처형이었다. 하지만 하야시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어떤 특별한 감정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마쳤다는 조용한 만족감만이 있었을 뿐이다. 군중의 평가도 더 이상 그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형 후 그는 타쿠안에게 돌아갔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당연히 효과가 있지. 너는 6개월 동안 마음을 단련했다. 왜 효과가 없겠느냐? 마음도 육체와 똑같이 훈련에 반응한다. 단지 대부분의 전사들이 마음을 훈련하지 않을 뿐이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생각들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하다. 정신훈련은 두려움이나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두려움은 명령이 아니라 정보가 된다. 생각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지나가는 날씨가 된다. 이것이 바로 훈련된 마음과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차이다. 제7장 가르침이 퍼지다. 수년 후 1610년 타쿠안의 명성은 널리 퍼졌다. 더 많은 사무라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했다. 당대 최고의 대장장이가 벼려낸 검술만큼이나 강인한 마음을 벼려내는 승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막부의 검술 사범인 야규 무네노리조차 타쿠안의 제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육체의 기술과 정신적 규율을 아우르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제 33살이 된 하야시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젊은 사무라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하야시, 첫 번째 처형에서 얼어붙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로 인정받고 계시지요.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하야시는 미소를 지었다. 제 기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그는 훈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젊은 사무라이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검술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명상이나 정신훈련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하야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맹점이었다. 하야시가 물었다. 일주일에 육체를 몇 시간이나 단련하느냐? 20시간, 어쩌면 25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너는 도구는 벼려내면서 정작 그것을 휘두르는 손은 방치하고 있다. 너의 육체는 검이고 마음은 검객이다. 만약 검객이 훈련되지 않아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제 아무리 날카로운 검이라 한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10년 동안 완벽한 육체적 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압박감이 닥쳤을 때 나는 무너졌다. 내 몸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타쿠안 스승님과 함께한 6개월의 훈련은 도장에서 10년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젊은 사무라이는 그 말을 깊이 새겼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매일 20분의 좌선부터 시작해라. 그저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은 채 생각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기반이다. 다른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전사의 진실. 타쿠안의 마지막 가르침. 수년 후 세상을 떠나기 전 타쿠안은 하야시와 야규 무네노리를 포함한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모았다. 나는 너희에게 정신훈련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해주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반응하는 지금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경험, 습관에 의해 형성된 조건화된 마음이다. 이 마음이 바로 압박감 속에서 너희를 배신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 조건화된 마음 깊은 곳에는 본래의 마음이 있다. 안정적이고 맑으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조건들이 더 씌워지기 전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다. 정신훈련은 이 안정적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다. 조건화된 껍데기들을 벗겨냄으로써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좌선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제거한다. 죽음의 명상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한다. 무심은 자의식의 간섭을 제거한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본래의 흔들림 없는 본성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 훈련이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너희는 조건화된 자아로부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파괴되어야만 너희의 진정한 본성이 나타날 수 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결국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지.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조건화된 반응들 밑에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훈련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야시는 그 뜻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처형을 기억했다.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며 그의 본래 능력을 완전히 덮어버렸던 그 조건화된 마음. 6개월의 훈련은 그를 새롭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본래의 강함을 가로막고 있던 것을 치워주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때 타쿠아는 말을 이었다. 기억해라. 너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우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가장 위대한 전사는 가장 많은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발견해낸 자다. 그 마음은 압박감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는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조건화된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안정됨은 그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동심이다. 사무라이의 교훈. 1620년, 15년 후 하야시는 이제 검술과 정신훈련을 모두 가르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제자들이 찾아온다. 한 젊은 사무라이가 도착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정신적으로는 취약한 제자. 하야시는 그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본다. 저는 압박감을 받으면 얼어붙습니다. 제자가 고백한다. 연습할 때는 기술이 좋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하야시는 고개를 끄덕인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다. 너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을 뿐이다. 훈련받지 않은 마음은 압박감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반드시 너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 그는 제자를 명상실로 이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너는 이곳에서 수련할 것이다. 검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다. 좌선, 죽음의 명상, 부동심, 무심. 타쿠안 스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훈련이다. 제자가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말한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검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검을 더 많이 휘두름으로써가 아니라 그 검을 내리치는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말이다. 훈련받지 않은 마음이 통제하는 완벽한 기술은 떨리는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명검과 같다. 아무 쓸모가 없지. 하야시가 자리에 앉으며 제자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한다. 완성으로 가는 길은 기술을 더 쌓는 것이 아니다. 너의 본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은 너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한 사무라이들은 전설이 되었다. 이를 무시한 자들은 완벽한 자세와 함께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죽어갔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육체 훈련은 발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신 훈련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너는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고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훈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제자가 절을 한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당장 앉아라. 호흡을 지켜보아라. 생각들을 알아차려라. 생각과 싸우지 말고 생각에 끌려가지도 마라. 그저 20분 동안 지켜보아라. 그것이 오늘의 훈련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이다. 모든 위대한 길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통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 제자가 자리에 앉았다. 하야시는 15년 전 자신이 시작했던 그 동일한 여정을 시작하는 제자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압박감이 당신의 정신적 조건화를 초과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배신할 것이다. 매일 그것을 훈련하라. 신비주의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먼저 부서진다면 당신의 완벽한 기술은 결코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길이다. 쉬운 길이 아닌 진정한 길. 정신의 대장간에 온 것을 환영한다.